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금 경찰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전 정권에 대한 이 봐주기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자세를 바꾸어 가지고요, 제대로 수사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기관들이 지난 정권에서의 비리 관련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전 정권에 대한 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때의 그런 이 언급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참 권력의 무상함을 떠난 정권 제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미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린 대로 박진 외교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방금 임명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가요, 문재인 정부 임명한 장관들하고 이 불안한 이런 이 동거 형식의 회의가 아니라 모름지기 명실공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로 국무회의가 시작된다. 이런 이제 오늘부터요, 제대로 이제 정부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렇게 이제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경찰과 검찰.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말이죠, 1차적으로 오늘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최종 심판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상직 하면요, 문재인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사위 태국 타이스타 제세 특혜 취업을 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미 선거법과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은 선거법 관련 사건이에요. 그동안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그 혐의 내용은 2019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그리고 시의원과 공무에서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 그 다음에는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그리고 선거 공무원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심은 굉장히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이다,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래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항소심 재판부도 누구보다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었던 피고인이 이런 책임을 져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 이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런 범행이 경선에까지 일부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직 1, 2심 모두가요, 같은 법리의 무거운 형량을 내린 바 있어요.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바뀔 특별한 이 법리 해석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무리한 점이 전혀 없는 점 그대로 인용이 될 것, 그대로 인정이 되는 1, 2심 유죄 판결이 인정이 되는 원심 확정 판결을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 항공 주식을 딸리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 홀딩스에 100여 원에 넘겨서 430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있어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대법원에서요, 최종적으로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이 되면 내년 4월에 전주을이죠, 이 재보궐선거가 있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은요, 여기서 이제 이상직 의원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스타 항공사, 그 다음에 타이스타 젯, 이것도 전주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가 제대로 수사가 되면은 사위에 대한 이 본격 수사도
임박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전주지검에서는요, 지금 공소를 이 기소 공소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왜냐하면 태국으로부터 이 관련 수사 자료를 통보를 받아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 태국으로부터 협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도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외교 당국 간의 어떤 협의, 그다음에 경찰, 검찰, 법무부 이 협조 관계를 강화해서 빨리 이 사위 특혜 취업 의혹 빨리 해결해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위도 그야말로 머지않아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죠. 황희 장관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 황희의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수자원 공사를 최근에 이 압수수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황희 의원이요, 문체부 장관 하기 전에 국토교통위에 소속돼 있었는데 수자원의 수익 사업을 허가해주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짜리 두 번, 즉 최고 액수가 후원금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 측으로부터 두 차례 걸쳐서 2명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에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경찰에서는요, 수자원 공사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 수자원 공사를 최근에 압수수색하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얘기는요, 이 황 의원이 2018년도 국토교통위원 있을 때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의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예지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니까 이 황희 의원이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 수자원 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로부터 2년에 걸쳐서 총 1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요, 시민단체인 사준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준모가 작년 2월에 황희 의원하고 수자원공사 실장 2명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이것이 이제 서울 남부지검을 거쳐서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로 이처돼가지고 결국은 이달 초에 수자원 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말이죠, 우선 장하성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펀드 이것도 구속영장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이제 김상조까지도 다 장하성하고 김상조 이런 실세들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성남 풋볼 사건 이거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이 이미 단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법화 의혹도 이미 피의자로 지금 조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명, 그 다음에 황희 이런 아주 여권 실세들, 그 다음에는 장하성, 그 다음에 김상조, 아주 줄줄이 또 이상직, 그래서요 줄줄이 지금 이 수사가 이 경찰 또 검찰에 의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대전지검에서 말이죠,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했잖아요. 근데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이 모든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요, 서울 동부지검에서 요청해서 가져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 있고, 공소장만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부지검의 기업 노동범죄 전담부에서 이거를 전부 열람복사해 가져갔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백운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백운규 지금 동부지검에서 뭘 수사하고 있습니까?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 월성원전 이 백운규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지금 가져가서 포괄적으로 수사망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운규 장관이 말이죠, 당시에 2017년도 8월 달에 블랙리스트 사건 직접 지시했다라는 그런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 협조를 받아갖고 이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2017년도 8월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백운규 장관이 박원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한테 산하위원 인사를 서둘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다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 인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규정이 없다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 관련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 빨리 교체하라. 그리고 또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신정부 국정 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2017년도 9월에 한 달 후죠.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소속 박모 산업정책관은요. 이 한동발전, 남동발전, 그 다음에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이 네 자회사의 말하자면 이 사장들을 서울 광화문 소재 호텔에 불러서 사퇴를 총리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백운규 장관 관련 수사 기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이런 블랙리스트 백 장관의 윗선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은 윗선들이 얼마나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또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말이죠. 에너지자원실 소속 고위 공무원이었던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을 동부지검에서는 지난 5월 9일 날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문 전 국장은요. 원전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검찰 그리고 경찰 이 수사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지금 계양을 후보가 요즘 인천 계양에서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명, 민생 투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이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미 숨쉰 채 발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장동 사태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다 본인의 유튜브에 올라가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게 되고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도 나오는 걸 보면 또다시 본인이 또 이 유튜브를 올렸어요. 본인 방송에. 이 유튜브를 보니까 개항이 호구냐라고 하는 시민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요. 어제 11일 밤 늦게까지 이 개상동 상가 일대를 돌았습니다. 거기에서 치킨집에 들어가서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개항이 호구냐? 왜 기어왔어?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지자들, 같이 모시고 다니는 지지자들이 이제 말악을 나오니까 막지 말라. 하고 싶은 얘기 하게 놔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성, 비판, 욕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후보자가요.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니까 선생님이 저 안 좋아하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막아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라. 얘기하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건 자유잖아요. 이재명 파이팅, 예의를 지켜라. 이런 말들도 현장에서 나오고, 그래서 고성, 욕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오랫동안 계속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이 아이를 밀친 이 영상이 또 나왔어요. 아이를 밀쳤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 아이 밀치는 걸 보니까 이재명은 습관성이구나. 이 나쁜 습관이 있구나. 이렇게 또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데요. 이재명이 유튜브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10일 날 밤에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식당을 방문해서 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즉석 연설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를 밀쳤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아이 밀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대변인이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계양구에서 선거 연설을 위해 이동하던 이재명 후보가 현장의 아이를 밀치는 영상이 공개된 논란이다. 해명은 더 가관이다. 지지자들조차 슬쩍 민 정도에 불과하다고 밀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치지 않게 이동시킨 것뿐이다 라는 궤변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의 나쁜 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밀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궁색한 변명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습관성 밀치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후보한테 필요한 건 팬심에 방문했다 폭면을 당한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피해 어린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다.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궤변이 아닌 습관성 밀치기를 시정하는 이런 재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측의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해명을 보면 말이죠,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확인을 보니까 단상 위에 있던 아이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영상을 보면 후보 시선도 단상 아래 부분을 향하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옆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었다. 밀치려는 의도였으면 단상 아래를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단 하루 만에 국회법 개정을 노리고 있어요. 또다시. 왜 그러느냐? 지금 예산 편성권은요, 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기재부가. 근데 이런 예산 편성권, 이거를 국회가 갖도록 국회법과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자, 법사위원장 못 내놓겠다 했잖아요. 이제는 아예 기재부가 하는 거 믿을 수 없으니, 이거 아예 국회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와라.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가 여소 지금 야대잖아요. 180석.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예산을 짜는 것부터 이제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참 뻔뻔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예산 편성권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감사권까지 제대로 국회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예산 집행과 세수 관리를 감시할 수 있다. 이게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5월 초 기준으로 작년 5월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세수가 남았다는 보고를 들었다라고 하면서요, 정부가 올해 더 거치는 세금으로 예상한 53조 원은 천문학적 추가 세수로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세정 당국 의도를 철저히 따져보겠다. 그리고 기재부가 세수를 멋대로 조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산 편성권부터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90일까지 전까지만 제출하면 심의 확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 이거 야당이 되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까지 참 바뀐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장제원 의원, 아주 윤핵관 넘버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약속한 대로 정부에도 그리고 청와대에도 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핵심 넘버원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론되는 향방, 정무특보 아니면 정무장관 아니면 법사위원장, 이런 지금 중책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 이 법사위원장 하는 것이 이제 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친윤의 당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보 관련 뉴스로 넘어가 있는데요. 이제 국정원장의 김규현, 1차장에는 권춘택, 그 다음에 안보 기조실장에는 조상준 서울고검장,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한 이제 관심일 텐데요. 당연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은 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당선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새로운 내용과 관련해서 대북 첩보 수집에 방점을 두고 국정원 내부 인적 개편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정보 공조 복원이 무너진, 한미 정보 간의 정보기관 간의 공조 복원, 이것이 무너진 담을 세우는 작업이라면 국정원 내부 인적 개편은 본격적인 건물 리모델링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권 코드에 맞춰 대화 모드에 길든 일부 고위급에 대한 핀셋형 물갈이 인사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요, 지난 정권에서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대북 정보 수집 실무진들을 다시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그리고 편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정원 1차장이 해외 대북, 2차장이 국내, 3차장이 과학 정보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차장은 대북, 그리고 2차장이 해외, 3차장이 국내 파트를 막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 대통령 참모진들이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 인수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지난 4월 달에 총 1170페이지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 PDF 문서가요, 네이버 카페에 공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외 비로 돼 있는데, 뭐 비밀 아니면 이 대외 비 문건인데, 이것이 통째로 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최종 버전이 아니다. 그냥 초안에 불과하다. 이런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 KTV라고 뭐 잘 아시죠? 일종의 정부 산하 방송국이죠. 국가정책 홍보기관이죠. KTV. 지금 문체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 국민방송, KTV 국민방송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틀 만에 1만 명씩이나 지금 감소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떨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 세력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1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KTV 국민방송 그야말로 국민방송인데, 문재인 지지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독을 탈퇴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도요, 지금 이제 북한하고 외교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대북 억지 문제, 한미 파트너십 의지, 이런 거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가정보국장, 북한이 올해 플루토늄의 우라늄 농축까지 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또 이 도발과 대화,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현재 대북 압박 정책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 안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악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러한 발언을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보 관계가 상당히 지금 이 과거처럼 다시 이제 지금 대화가 깨진 상황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복원시키는 노력과 관련해서 김정은이의 변환 끝 전략 계속되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지금 더 악화될 소지가 더 커졌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